자, 광합성이 뭐냐? 자, 첫 번째,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뭔지 보자.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자,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이게 바로 광합성이야. 자, 그러면 이 광합성 할 때, 자, 첫 번째,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장소는 잎의 엽록체예요. 자, 잎의 엽록체에서 자, 무엇을 흡수하냐면, 자, 다음과 같은 반응식이 일어나. 자, 시기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기는, 자, 빛이 있을 때죠. 낮이라는 얘기야, 낮. 자, 그래서 장소와 시기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세 번째. 자, 여기에서 반응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용되고, 그 다음에 포도당하고 산소가 만들어져요. 자, 그럴 때 무엇을 흡수하냐면, 자,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자, 광합성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식물의 잎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광합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생성물이 뭐냐? 바로 알 수 있지, 이 반응식으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광합성의 반응물과 생성물은 뭐냐? 이거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자, 반응물은 뭐야? 물과 이산화탄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물은 뭐냐? 포도당과 탄소예요. 이거는 바로 알 수 있어. 저 반응식으로부터. 자, 그리고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자, 빛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치? 낮 동안에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와 같은 반응을 만들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광합성에서 필요한 요소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진행해 보잔 말이야.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 자, 필요한 요소, 이게 뭘 확인하는 거냐면, 빛에너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여기서는. 자, BTB 용액이 있어요. BTB 용액은 무슨 색이냐면, 푸른색이야. 근데, 자, BTB 용액에, 자, 빨대 같은 걸 이용해서 있지? 입김을 불어넣어요. 자, 이게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 노란색으로 변해. 자, 그러면 입김을 불어넣는다 그랬는데 입김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지. BTB 용액에 이산화탄소를 녹이면 푸른색이 노란색으로 변해요. 이런 얘기지. 자, 그래. 그래서 실험 과정을 보면 자, 이런 과정을 하는 거야. 자, BTB 용액에 입김을 불어넣은
자, 넣은 다음 세 개 시험관에 자, 각각 일정량을 넣어요. 자, 그래 놓고 자, 실험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A라고 하는 실험관은 여기에 마개를 맞고요. 여기에 입김을 넣은 그 BTB 용액이야. 그러면 요거는 BTB 용액이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지?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물풀. 자, 물풀이라고 하는 거는 물속에서 사는 식물이란 말이야.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뭐를 쌌냐면 알루미늄 호일로 쌌어요. 이게 B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똑같이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는 BTB 노란색이죠. 자 여기에다가 용액에다가 노란색의 BTB 용액이 있는 거야. 다 똑같이.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것도 역시 BTB 용액이에요. 그리고 역시 노란색이지. 자, 이게 C야. 그리고 요 안에다가 물풀을 넣어놨어요. 똑같이. 자, 물풀을 넣고 그 다음에 빛이 쪼여져 있어. 빛. 자, 여기서도 빛이 쪼여요. 여기서도 빛이 쪼여져요. 자, 이런 상태에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봐봐. 결과는 A는 변함없음이야. 자, B도 색깔이 변함없음이에요. 자, 그런데 C는 노란색이었던 것이 푸른색으로 변해요. 자, 그러면 푸른색으로 왜 변했냐? 그렇다면은 결과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얘는 광합성을 못했죠. 광합성이 안 일어나지. 얘도 광합성이 안 일어나죠. 빛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만 광합성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것만 푸른색으로 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가 소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BTB 용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니까 어때? 다시 푸른색으로 변하는 거지. 아, 그래서 우리는 광합성에 필요한 게 빛이 필요하구나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또 뭐를 알 수 있냐면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뭘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잔 말이야. 자, 광합성에 영향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는 첫 번째, 자, 뭐가 있냐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하고 그 다음에 빛의 세기하고 온도가 있어요. 자, 우선 빛의 세기. 자,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멈춰요.
자, 그래서 다음 같은 그림이 그려져. 여기가 빛의 세기, 그 다음에 Y축이 광합성 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빛의 세기를 쭉 보면은 일정해진단 말이야. 자, 요 점을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요 빛의 색이, 자, 이거를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광포화점이라고도 불러요. 빛에 의해서 광합성이 최대로 일어나는 빛의 색이야. 자, 중학교 때는 이 광포화점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용어상으로 이렇게 알아두는 것도 괜찮지? 자, 이걸 빛의 세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산화탄소 농도.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농도가 커질수록 광합성 양이 마찬가지로 증가하다가 여기서도 멈춰요. 증가하다 멈춘다. 자, 역시 자, 여기는 CO2 이산화탄소 농도가 되고 여기는 광합성 양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도 이렇게 멈추게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온도예요. 자, 온도는 우리가 있지 생물들의 모든 반응은 자,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라는 말 들어봤지?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이 소화된 음식물이 혈액으로 흡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그것들이 분해돼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 대사라고 부르는데 자, 생물체 내에서의 물질 대사는 있지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가장 잘 일어나요. 그래서 광합성도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광합성 양이 최대가 돼요. 자, 광합성 양이 최대가 되고 더 높거나 낮으면 급격히 감소해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자, 여기에서는 온도, 그 다음에 여기에 광합성 양이라고 하면 쭉 됐다가 이런 식으로 뭐 또는 뭐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거기에서는 이런 형태로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여기가 자, 어디냐면 37도씨 부근이에요. 체온 부근이잖아. 자, 여기에서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게 광합성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 광합성에서 광합성 생성물을 확인하는 방법을 우선 생각해 볼 거야. 자, 첫 번째, 포도당이라는 게 있거든. 자, 광합성 생성물에는 포도당과 산소라 그랬잖아. 자, 포도당은 낮에는 있지. 자, 낮에는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잎에 저장되었다가 밤에는 물에 잘 녹는 포도당으로 변해요.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자, 체관이라는 게 있어. 양분이 움직이는 이동하는 체관을 통해 각 기관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포도당에 자, 낮에는 녹말로 잎에 저장되었다가 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잎에 저장된 녹말을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자. 자, 그래서 실험으로 녹말 확인하기야. 자, 녹말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이미 예전에 배웠었는데 136페이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 산물 실험으로 하나 나와 있던 거 설명을 했었어요. 자, 검정말이라는 게 있어요. 실험 과정을 보면 첫 번째 검정말을 자, 검정말을 자, 햇빛에 두죠. 자, 광합성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야. 일어나도록 한다. 자, 이렇게 광합성이 일어나도록 한 다음에 검정말에 잎을 떼요. 두 번째, 검정말에 잎을 떼어. 자, 어디다 담궜냐면 거기에 자, 어디에 담궜어요? 어? 에탄 있는.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고 물중탕을 하잖아. 네. 자,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을 해요. 자, 이게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하는 이유가 중요해. 자, 처음에 거기에 과정에서 보면은 검정말 잎을 현미경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안 해도 돼. 알겠지? 자, 검정말에 잎을 떼서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을 해.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뭐가 사라지냐면은 물중탕하는 이유가 거기 봐봐. 어떻게 되니? 엽록소를 빼는 과정이죠. 엽록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잎의 엽록소를 제거를 해. 왜냐면 엽록소가 초록색으로 색깔이 진하게 있잖아. 그래, 식물들은 모든 잎에 초록색 색깔이 있단 말이야. 그 초록색 색깔 때문에 녹말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 하면은 이 잎에 있는 엽록소가 제거가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잎을 뭐에다가 이제 떨어뜨리냐면 자 엽록소가 제거된 잎에 자 이제 뭐를 떨어뜨리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요. 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무엇을 검출하는 거냐면 녹말 검출하는 용액이야. 녹말을 검출하는 용액. 자, 그래서 네 번째. 자, 이걸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봐요.
자, 그랬을 때, 자, 녹말이 있을 경우에는 얘가 청남색으로 변해요. 자, 녹말이 존재할 경우 청남색이에요. 자, 어떤 학교는 이거를 청람색이라고도 표현을 해. 같은 말이야. 특히 니네 학교에서는 이걸 청람색으로 써주는 선생님이 계셔. 알겠죠? 이건 같은 말이야. 그래서, 자,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광합성으로, 자, 녹말이 형성됐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녹말은 원래는 뭐야? 포도당이 낮에는 녹말로 변해서 물에 녹지 않게 잎에 저장이 됐던 거야. 그걸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산소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두 번째. 자, 산소는 이거를 조연성 기체라고 불러요. 조연성 기체. 조연성이라는 말은 남이 타는 것을 도와준다 이런 뜻이거든.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여기에 이런 깔때기를 씌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클램프로 고무관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풀을 넣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탄산수소, 나트륨 요것을 녹인 물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방울 이렇게 막 발생해서 산소가 발생해서 저렇게 넘어가. 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우선 이 과정에서 자, 첫 번째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역할이에요. 이산화탄소를 공급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모인 기체의 클램프를 열어 꺼져가는 불씨를 가져대요. 가져된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니? 불꽃이 다시 살아나요. 자, 다시 살아나는 걸 확인해서, 요게 산소구나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을 이렇게 다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광합성은 다 끝났어. 증산작용을 배우면 돼. 자, 그러면 증산작용이 뭔지 또 볼까요? 첫 번째 증산작용. 자, 증산작용은 식물 속에 물이, 자, 식물 속에 있는 물이야. 물이, 자, 잎의 기공을 통해 수증기로, 자,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증산작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자, 증산작용의 역할. 제일 중요한 작용이 뭐냐면 식물체 내에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거거든. 자, 식물체 내의 수분 양을 조절하는데 그래서 수분의 양을 조절함으로 해서 체액의 농도를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식물체 내에는 식물에 흐르는 액체들이 있지. 이 액체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녹아 있거든. 그래서 니네 혹시 봄에 고로쇠라고 하는 나무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거 혹시 봤니? 나무에다가 있지. 이렇게 나무에다가 그냥 드릴로 구멍을 뻥 뚫어. 그러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도꼭지 같은 걸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끼워놔요. 수도꼭지를 껴놓고 여기에 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물통에다가 이렇게 해놓잖아. 그럼 여기에 액체들이 모여. 이걸 고로쇠 수액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먹어보잖아. 그래도 그냥 마셔도 달콤하고 맛있단 말이야. 이처럼 생물체 내에 흐르는 액체는 그냥 물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녹아서 흐른단 말이야. 그런데 그 녹아 흐르는 용액의 농도가 일정해야 돼요. 농도가 너무 진하다 그러면 물을 많이 흡수해야 되고 농도가 묽다 그러면 물을 많이 바깥으로 버려야 돼. 그래서 체액의 농도를 조절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물을 수증기로 방출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우리 몸이 체온이 올라갔어. 더워. 그러면 땀이 나지. 그러면 이 땀이 마르면서 어때? 수증기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해 가기 때문에 시원해지잖아. 땀이 마를 때. 그게 뭐냐면 체온 조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뭐냐면 자, 식물은 뿌리에서부터 물이 줄기 끝에 있는 잎까지 이동을 해야지. 근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일기압이거든. 자, 일기압의 기압의 힘은 얼마냐면 물을 10m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야. 딱 10m까지. 자, 10m까지 끌어올리는 힘이 일기압인데 나무는 10m, 20m 막 이렇게 큰 나무들도 있지. 그런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가게 하는 원동력의 하나예요. 그래서 자, 식물체에서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자, 이게 바로 증산작용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증산작용이 잎에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자, 실험을 한번 보자. 증산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이야. 자, 그러면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시험관에,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띄워. 그리고, 자, 나무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잎을 뗀 나무예요. A는 자 잎을 뗀 나무 줄기야. 요거를 콕 박아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기름을 띄우고
여기에 나무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는 잎이 많아요. 풍성하게 잎이 달려있는 잎이 있는 나무야. 이게 비예요. 그 다음에 또, 자, 씨는, 자, 이렇게 잎이 있는 나무를,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비닐봉지로 묶어놨어.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있지? 자, 요 속에는 뿌옇게 이렇게 물방울들이 안에 방울방울이 생겨. 자, 결과를 보면은, 자, 결과. A는 물의 양이 변하지 않아요. 자, A는 물의 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B는 물의 양이 가장 많이 줄어들어. 자, 줄어드는데 언제까지 줄어드냐면 가만 놔두잖아. 그러면 저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줄어들어 버려요. 자, 그리고 C는 비닐 안쪽에, 자, 비닐 안쪽에, 자, 물방울이 맺히고, 물이 줄어들다가 멈춰요. 줄어들다, 멈춘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 관찰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자, 증산작용은, 자, 식물의 잎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비닐 안쪽에 물방울이 생겼다는 얘기는 습도가 높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증산작용은 습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실험에서 자, 기름을 띄운 이유가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 자, 여기에서 기름의 역할은 뭐냐? 자, 기름은 우리가 증발이 안 일어나요, 잘.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얘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 증발을 막아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증산작용이 아니어도 물은 자연적으로 증발이 일어나잖아. 자, 그러면 실험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기름을 띄워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증산작용을 우리가 막아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증산작용의 이제 장소는 어딘지, 자, 또 살펴볼까요? 증산작용의 의의를 배웠으니까. 자,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그래서 우리가 실험으로도 알아볼 수 있듯이 잎의 뒷면에 기공을 통해 일어나요. 자, 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출입이 되는 곳이죠. 자, 기공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공이 열릴 때, 자, 봐봐. 자, 요렇게 돼서 자, 요렇게 세포 잎의 뒷면이라고 해보자. 요게
공변세포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잎의 뒷면의 세포예요. 그냥 잎의 세포. 근데 잎의 뒷면에는 일반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가 없어. 근데 요 안에는 엽록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엽록체야. 그래서 이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기공이 닫힌 때야. 그런데 이게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공변세포가 이렇게 팽창을 해요. 바깥으로. 그러면서 자, 요거 요렇게 열려. 자, 요게 기공이 열릴 때야. 자, 그래서 요게 기공이죠. 그치? 자, 이런 형태로 자, 공변세포에 의해서 기공이 조절을 돼요. 기공이 열리고 닫힌단 말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네 번째, 자, 증산작용은 어느 때 잘 일어날까라고 하면은 증산작용은 자, 첫 번째, 바람이 불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기온이 높을수록. 그리고 세 번째, 자, 햇빛이 강할수록. 그 다음에 네 번째, 맑은 날일 때. 습도가 낮을 때 잘 일어나죠.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이게 기공이 열리는 때야. 기공이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릴 때 잘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 네, 이렇게 외우면은 이제 증산작용도 끝났죠. 그래서 기공이 열리려면은 낮에 광합성이 일어나서 공변세포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농도가 포도당이 만들어져서 농도가 커지면 주변에 있는 세포로부터 물을 흡수해갖고 팽창을 해. 그래서 기공이 열리게 돼요. 알겠냐? 자, 네. 그래서 우리가 증산작용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그게 기공이 열리는 때라고 생각하면 돼. 빨래가 잘 마를 수 있는 조건. 알겠죠? 됐냐, 안 됐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호흡. 자, 호흡을 배울 거야. 자, 요거 지우고. 자, 식물의 호흡. 이제 보자. 자, 식물의 호흡. 자, 호흡이라고 하는 게 뜻이 뭐야?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해서 생활에 필요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불러요. 쉽게 얘기하면은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호흡이 자, 일어나는 장소는 언제냐?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 모든 세포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자, 광합성은 식물의 잎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그랬지만 자, 얘
호흡은 동식물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데 모든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그냥 모든 세포라고만 나와 있고 미토콘드리아라는 말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런데 실제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호흡이 일어나는 시기는 항상 일어나요, 항상. 24시간. 자,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은 없어요. 만약에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세포는 죽은 세포야. 알겠지?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반응은 포도당을 산소하고 반응시켜서 에너지를 얻고요. 에너지가 빠져나오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자, 이거는 광합성과 정반대 반응이 일어나지. 맞네? 네, 광합성과 정반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에 의해 발생하는 기체 실험을 한번 해볼 거야. 실험. 호흡에 의해 발생하는 기체. 자, 호흡에 의해 발생하는 기체를 어떻게 실험하냐면, 자, 이렇게 병이 있어요, 병. 자, 이 병에 식물을 넣어. 자, 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무마개를 통해서 이렇게 관을 꼽아놔. 이렇게 관을 꼽아서, 자, 여기에는 푸른색 BTB 용액. 그 다음에 요거를 감싸요, 이렇게. 은박지로 감싸요. 또는 알루미늄 쿠킹오일로 감싸. 그러면 햇빛을 못 받지. 햇빛을 못 받으니까 여기에서는 식물이 호흡해서 자, BTB 용액이 푸른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하니? 노란색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BTB 용액에 이산화탄소가 녹았다 이런 얘기죠. 네. 탄소가 녹았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녹은 이유가 뭐냐? 호흡에 의해서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구나. 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걸 알 수 있죠. 맞니?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액의 색을 이용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호흡과 광합성을 한번 비교해 볼까? 자, 시기, 장소, 자, 광합성. 시기는 낮 동안에 일어나죠. 호흡은 항상 일어나죠. 장소는 광합성을 입해 엽록체에서 일어나지. 근데 얘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요. 자, 기체는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발생을 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근데 호흡은 자, 이산화탄소가 발생. 그 다음에 산소를 흡수하죠.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는, 자,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 빛에너지 흡수하죠. 에너지 흡수. 근데 호흡은 있지. 에너지, 생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에너지 방출. 이해되니? 이렇게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광합성으로 만든 물질은 어디에 이용되는지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산소는 모든 생물의, 동식물의 호흡에 이용되지요. 모든 생물의 호흡에 이용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포도당. 이 포도당은, 자, 어디에 사용되냐면, 자, 세포의 재생. 자, 재생이라는 건 뭐야? 세포가 손상이 됐어. 세포가 부족해져. 그러면 거기에 세포 수를 늘리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생장. 자, 생장이라는 것은 몸이 커지는 거야. 그리고 포도당은 생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하죠. 생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 사용해요. 자, 생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체온 유지라든지 체온 유지, 그 다음에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경우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연산하고 뭐 이런 데 있지. 뇌가 계산을 해야 되고 상상하고 이런 데도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거든. 자, 이런 데 사용되는 게 에너지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